네, 안녕하세요. 시각의 꿈 움직이다 인천 6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 박현수고요. 저는 학생 김민솔입니다. 네, 지난 5강 수업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짧은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6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촬영과 편집을 바탕으로 서구문화회관 영상 스케치라는 영상 제목으로 실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배웠던 샷 사이즈와 앵글, 그리고 카메라 움직임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제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촬영한 영상 소스를 컴퓨터로 옮겨서 서구문화회관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촬영이 끝난 후에 촬영 소스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연결잭이 있을 때 아이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그 아이폰을 켜고 사진 및 비디오에 접근 항목을 허용을 해주시면 컴퓨터 애플 아이폰 폴더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인터널 스토리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럼 DCIM 이 폴더가 이제 없었는데 생성이 되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폴더에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파일이 뜨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기에서 자세히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수정한 날짜를 이제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컴퓨터와 아이폰에 연결잭이 없을 경우에는 그 메일로 그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보내셔서 컴퓨터로 불러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드라이브에 사진이나 영상 파일을 올리셔서 컴퓨터로 불러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잭으로 연결하신 이후에 휴대폰 데이터의 접근 허용을 이제 허용해 주시고 컴퓨터에서 이제 휴대폰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폰으로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DCIM 폴더를 찾으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카메라라는 항목 폴더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하나의 카메라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기에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보기에 편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영상의 파일명이 거의 그 날짜별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클릭하셔서 가장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컴퓨터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연결잭이 뭐 없으신 경우에는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메일로 파일을 전송하시거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또 파일을 전송해서 컴퓨터로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하신 경우에는 SD 카드 리더기가 컴퓨터에 있으면 직접 SD 카드를 리더기에 꽂아서 네, 이런 식으로 그 SD 카드 폴더를 클릭하시고 여러 개의 폴더 중에서 영상 파일이 있는 폴더를 네, 찾으셔서 그 촬영하신 영상 파일 하나 정도를 플레이 해보시고 네, 확인을 이렇게 하신 이후에 그 폴더 전체를 네, 컴퓨터로 통째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SD 카드 리더기가 없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사실 때 이제 컴퓨터와 카메라의 연결잭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잭으로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을 하셔서 방금 SD 카드에서 영상 파일을 찾았던 것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파일을 찾으셔서 폴더 전체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 소스들을 가지고 서구문화회관 스케치 영상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미어를 켜주시고요. 네, 처음에 뜨는 창에서 이제 새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이름 지금 서구문화원 회관 스케치 영상 네, 이름 정해주시고 폴더, 지금 소스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 찾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저장을 해줄게요. 폴더 선택할게요. 하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작업 영역은 프로젝트 패널만 이제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져준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제 편집 소스들을 가져와야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가져오기 눌러서 네, 폴더 그대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폴더 가져오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윈도우에서 이미 폴더를 정리했던 대로 이렇게 아이폰, 안드로이드, 미러리스 세 개의 소스가 정리되어 있는 폴더들이 이렇게 네, 불러와진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네, 이 안에 있는 소스들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미러리스. 여기에 있는 이제 영상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10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10컷으로 한 1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부터 네, 영상 촬영은 이제 가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세로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영상 촬영은 가로로 네, 다 세로로 촬영을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로 촬영된 영상을 사용해서 네, 한번 쭉 마우스로 뭐 드래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네, 플레이를 해보면서 네, 이제 어떤 소스인지 확인을 해보고 대략적으로 그냥 이제 I와 O 단축키를 이용해서 편집 구간을 정하고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내려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가 생성이 됐고요. 시퀀스 이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그날의 날짜로 많이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요. 그냥 하면 이제 날짜별로 이제 다른 버전의 편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예,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날에 편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이제 복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 시퀀스 내용이 그대로 이제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제 날짜만 변경을 해서 그렇게 편집을 진행을 하면 그 전에 이제 편집도 이제 저장을 해둘 수 있고, 혹시라도 그 편집을 진행하다가 이제 마음이 안 드는 구간이 생기거나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있던 시퀀스에서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를 나눠서 많이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소스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세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에 인아웃점을 잡아서 내려주시고, 다른 영상도 조금 다른 그림들을 찾아볼게요. 네, 이런 영상들. 네. 아이폰에서 그래서 한 4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타임라인 확대 축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아웃 좀 잡아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 스케치 촬영을 가장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밑에 파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내려주시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잡아서 대충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키 이용해서 타임라인 이제 확대 축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들을 찾아볼게요. 이거. 그래서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러리스. 네,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싫어요. 안 돼요? 네. 네, 그럼 다른 걸로. 식으로 대략적으로 잡아서 내려와 주세요. 어차피 타임라인에서 한 번 더 디테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0컷의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지금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1분이 좀 길게 느껴지네요. 한 30초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컷이 10개니까 한 컷에 한 3초 정도로 이제 지속 시간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리 같은 것도 뭐 별로 사용할 만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결을 해제해 주시고 소리를 전부 지워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컷의 순서를 한번 멈춰있는 컷부터
앞으로 보내주시고 지속 시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속도 지속 시간에서 이런 식으로 3초 정도 주시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정지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카메라를 들고 있던 이 영상을 가져와서 한번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보고, 이것도 한 3초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앞에를 조금 줄여서 한 3초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잔물글 삭제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이런 영상 한번 넣어 볼까요? 넣고 또 지속 시간에서 한 3초 정도 해서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영상도 좀 짧게 3초 정도만 해서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긴 영상이 있네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속도 지속 시간에서 속도를 조금 빨리 조정을 해볼게요. 한 3배속 정도로. 그러면 지금 4초 정도가 되네요. 확인 누르고 한번 플레이 해보면 훨씬 빠른 영상이 됐죠. 이거는 그냥 팬 영상이기 때문에 뭐 빨리 돌린 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용해서 빠르게 돌려주고, 이것도 한 3초 정도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들도 그냥 한 3초 정도로 다 속도를 주도록 할게요. 아마도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지금 주는 것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3초로 정리해 주시고, 그럼 다 3초가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화면 전환 효과 같은 거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 화면 전환 효과는 이제 효과에서 비디오 전환 효과에 있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효과들부터 한번 하나씩 넣어 볼게요. 뒤집기부터 한번 넣어 보고, 그 밑에 뭐 큐브 회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뭐 검정으로 물들이기 하나 넣어 보고, 교차 지우고, 앞에만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씩 그냥 어떤 장면 전환 효과들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넣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뭐 조금 조잡하긴 하지만 지금 그 전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전환 효과로 다양한 효과들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소리가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죠. 그래서 소리를 미리 좀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소리를 찾아볼게요. 다른 곳에서 소리를 찾아오는 것도 뭐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오는 것이랑 똑같이. 그래서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조금 괜찮은 소리. 네, 음악 파일을 가져와서 한번 밑에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네, 뭐 영상과 크게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이게 음악을 넣으니까 영상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 이 노래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부분까지만 그 이제 음악 파일을 잘라주시고 네, 연도날 툴로 잘라주시고 뒤에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음악 볼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 효과 컨트롤 창에서 볼륨에서 이렇게 직접 수치를 좀 입력하셔서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18에서 24데시벨, 마이너스 18에서 24데시벨 정도에 있으면 가장 듣기가 좋고요. 특히 이제 목소리랑 같이 있을 때는 그 정도 볼륨에 있는 게 듣기 좋고, 지금은 이제 노래만 있기 때문에 볼륨을 한 그냥 마이너스 6 정도만 낮춰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이 뒤에 있는 그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키프레임 효과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꼭 이제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S 습관적으로 꼭 눌러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새 저장소를 이제 또 만들어서 뭐 음악이라든가 폴더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저장을 정리를 해주시고, 밑에 시퀀스도 새로 생겼으니까 시퀀스 폴더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조금 자막을 조금 넣어 볼까요? 아,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전환 효과에서 좀 작게 끝날 때 작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지속화 감소 효과를 밑 뒤에 넣어주면
이거는 한 2초 정도로 설정할게요.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2초가 됐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면서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그 전환 효과를 하나 넣어줄까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물들이기 하나를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막을 하나 정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한 자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T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패널에 바로 이제 찍어서 이제 써주시고, 서구 문화회관 스케치 이렇게 해서 글씨는 이제 세부 디테일 같은 경우는 여기 효과 컨트롤 창에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밑에 자세한 항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글씨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는 글씨로 바꿔볼게요.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 안 바뀌었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색도 뭐 조금 바꿔줄까요? 어떤 색이 좋아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이제 배경이랑 조금 떨어뜨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도 외부에 조금 넣어주고, 선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흰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선도 넣어주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도 가운데로 이게 아니구나. 가운데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가운데로 이제 수치를 입력해서 만들어주고, 글자 크기 같은 경우도 조금 키워서 150 정도, 이 정도 이제 크기로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또 위치를 조정해서 가운데로 만들어주시고, 한 300 정도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글자 위치랑 크기랑 색이랑 뭐 선 같은 것도 넣어서 자막도 한번 넣어주시고, 글자도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글자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전환 효과 같은 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완성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을 할 때는 파일에서 이제 내보내기 버튼에서 내보내기에서 미디어를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꼭 타임라인이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거 내보내기를 하셔야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이제 H264로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사전 설정에서는 이제 뭐 다른 항목들도 있긴 한데, 하이 퀄리티에서 이제 그 영상의 해상도에 맞는 설정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에서 그 비트레이트가 보통은 이제 보시면 여기에 뭐 하나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2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2개가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20과 24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수치가 메가bps예요. 그래서 보통은 kbps로 이제 킬로바이트 bps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한 8,000에서 10,000 정도면은 그 정도면 이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화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가bps이기 때문에 지금 22면 2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로 둘게요. 만 정도. kbps로 쳤을 때. 그래서 10, 12 정도로 두면은 이제 이 이상의 뭐 화질 그 높은 비트레이트로 출력을 해도 사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트레이트를 낮추면 용량이 거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용량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비트레이트를 낮춰서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도 클릭을 해서 서구문화회관 스케치. 네, 스케치로 이제 영상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할게요. 폴더 같은 경우도 그 소스랑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했던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다리시면 동영상 폴더로 이제 동영상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추출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서구문화회관 스케치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영상 촬영과 편집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샷 사이즈와 앵글을 직접 촬영해보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 영상 작업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이 강에서 배웠던 샷 사이즈나 앵글, 카메라 움직임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공원 스케치 영상이나 학교에 가는 길, 아니면 일상 브이로그 등을 1분 정도의 영상으로 촬영 편집을 해서 파일명은 6강 과제 더하기 본인의 이름으로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